지금 보시면 니켈 거래 정지 뉴스가 떴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선물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등하고 나서 1시간 만에 그냥 바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니켈 일주일 차트를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거의 뭐 3일 만에 3배가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니켈이 올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단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뉴스를 하나 더 볼게요. 니켈 고버스 상패 뉴스인데요. 이미 벌써 어제자 가격으로 니켈 고버스 투자자는 상패, 전액 손실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더 올랐으니까 전액 손실이 거의 확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일 대선으로 코스피가 하루 쉬니까 가격이 크게 내린다라고 하면 10일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원자재 투자는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정 가치라는 게 없어요. 선물 세력들이 투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선물 세력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는 시장이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유도 지금 120달러인데요. 적정 가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석유가 얼마가 적당한 겁니까? 이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120달러가 오래되고 나면요. 나중에 80달러가 되잖아요. 와 되게 저렴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작년에 80달러면은 유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적응하고 나면 그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켈 일간 추이를 보시면은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계속 3% 하다가 7%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3월 4일까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3월 7일부터 68%가 올라갑니다. 두 번 68% 찍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죠. 이렇게 이틀 동안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라는 거는 파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니켈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나중에 현물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만기가 되면은 선물을 가진 사람한테 현물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근데 현물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니켈을 사들여서 만기일에 맞춰줘야 됩니다.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산 니켈 공급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만기일까지 현물이 부족해진 상태가 벌어진 거를 알게 된 투기 세력들이 소문을 내고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 세력들 간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물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매도 세력은 니켈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고, 매수 세력은 올라야 돈을 벌어요. 매도 세력들의 매도 물량과 가격이 매수 세력들한테 파악이 됐다. 아, 쟤네들 어느 정도 물량에 얼마 가격에다가 숏을 쳤는데 얘네들 지금 돈이 없대 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긴다라고 베팅을 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이들도 매수를 동조하겠죠.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매수 세력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매수 세력들을 더 동조하기 위해서 루머까지 양산을 시켜요. 그러면은 관심 없던 투자자들조차 다 달라붙으면서 순식간에 투기 붐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쇼티지라고 부릅니다. 매도 세력들은 다시 이거를 사서 환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제는 매도 세력까지 매수 세력으로 돌변하고 나니까 매수 세력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가격은 오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패닉이라고 부르죠. 선물 세력 간의 학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런던 선물 거래소는요 증거금이 10%예요. 그러니까 10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3일 만에 200%가 올랐어요. 그거는 매도 세력이 만약에 청산되지 않고 계속 증거금을 넣었다라고 쳤을 경우에 2000%의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0억을 매도했던 세력이 200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죠. 니켈 가격이 오르니까 루머를 철석같이 믿고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고, 세력들은 이제 만기까지 밀고 가면 포지션을 청산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다음 만기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켈만 쇼티지가 났고요. 나머지 비철금속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보다시피 러시아는요 알루미늄 생산 2위, 니켈 3위, 팔라듐 1위, 백금 2위, 구리 5위입니다. 그럼 나머지 비철금속들도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야 정상이겠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 일주일 동안 가격입니다. 피크 치고 떨어졌죠. 가격이 쑥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라듐 볼게요. 팔라듐 가격도 떨어졌죠.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도 떨어졌죠. 백금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니켈 선물 매도 세력들이 저는 페이크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나머지 원자재는 하락으로 가격을 만들어서 니켈도 하락할 거라고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일방적으로 니켈만 올려가지고 매도 세력을 청산시켜버리는 거죠. 다른 원자재가 내리니까 이 선물 가격도 언젠가는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매도 세력들이 환매수를 안 하고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더 버티게 만들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청산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켈 가격 급등으로 재미를 본 이 원자재 투기 세력들이 러시아를 핑계로 다음번에는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 팔라듐에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08년, 2011년에 그랬듯이 원유로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하기로 했고 유럽도 발표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은 예상외로 요동칠 거고 세력들의 놀이터로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원유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장난을 친다라 그러면 더 큰 메이저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철강석이에요. 러시아가 철강 수출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9위예요. 글로벌 철강 회사 아르셀로미탈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제철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철강사들 주가가 크게 올랐죠. 아르셀로미탈이 공급을 못한대,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곳들 가격 인상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앞으로 신냉전 시대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철, 구리 같은 광물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러시아발 공급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쇼티지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러시아는 중국에 이은 2위 철강 수출 회사다. 그럼 철강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나머지 철강 회사들한테 반사 이익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US 스틸 같은 경우는 50% 올랐고 뉴코도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철강사들만 별로 안 올랐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관점으로 우선 니켈 선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미 한번 높게 잡은 다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판매가 부진해질 수도 있겠죠. 원자재가 비싸지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날 때도 있어요. 시멘트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유연탄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니켈 가격을 양극재든 배터리든 전기차든 간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밸류체인 중에서 이 중에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가격 인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주가가 크게 내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고객한테 비용이 전가된다라 그러면은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섹터 전체가 가라앉겠죠. 내연기관과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내연기관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있죠. 고유가. 고유가가 되면은 가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겠죠. 길게 보면은 전기차에게는 호재인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압박으로 인해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니켈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어차피 러시아 니켈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세계 1위 니켈 생산 회사인 브라질 발레, 아니면 떠오르는 니켈 기업인 발레 인도네시아, 이런 회사들이 니켈 가격 인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철강석을 볼 수도 있어요. 구리를 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철강석 생산 세계 1위 기업이 또 발레입니다. 자꾸 발레를 얘기하는데 저는 발레 주식 없어요. 참고로 시가총액 123조고요. 철강석 1위, 니켈 1위 제조사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3%나 됩니다. 브라질에 본사가 있고요. 주가가 4달 전에 11달러였었는데 벌써 2배가 올랐죠. 아니면은 좀 덜 오른 걸 찾아보도록 할까요? 발레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어플로 거래가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어플로도 가능할 거예요. 한 달 대비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원자재 기업이 유리해요. 인플레이션에서도 원자재 기업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물가보다 좋아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태그다, 인플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매섭게 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태그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인플레에서도 나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꽃놀이패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럴 때는 틀려도 손해가 별로 없는 투자를 해야 돼요. 아직 덜 오른 원자재 기업이라던가 러시아발 공급 감소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주식 투자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